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꽤 큰 규모의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며, 제게는 아주 든든한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32살, 28살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식들은 어느새 훌륭하게 자라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흔한 사춘기 하나 겪지 않고 올곧고 바르게 자라준 아이들은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길을 살려주었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식들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둘 다 아직 미혼이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아들은 연애를 하고 있나 보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주 주말에 집으로 데려온 낯선 사람의 정체는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딸아이는 마침 집을 비운 날이라서 딸아이를 제외하고 저희 식구들 모두가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를 보게 된 것이죠. 처음 뵙는다며 화사한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든 채로 서 있는 아가씨를 보니 참 참하다 싶더군요. 단정하게 아래로 묶어 늘어뜨린 머리와 옷도 단아하게 입고 온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화사하게 웃으면서 초면에도 어머님, 아버님 하는 모습이 애교 있다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 입이 해벌쭉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군요. 정말 제 아들 녀석이지만 그 꼴을 보고 있으니 귀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옆에 아내를 슬쩍 보니 아내의 얼굴에도 에휴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더니 라고 적혀있는 듯 했죠. 아들 녀석은 조용조용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저희에게 소개를 해준 여자친구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연애를 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만났냐는 질문에 무려 3년이 넘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희 딸아이랑 동갑이더군요. 어른에게 싹싹한 것이 저는 참 합격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시간이 늦은 점심때였기 때문에 저희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과일을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을 나섰고 아들 녀석도 부랴부랴 데려다주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날 밤 딸아이가 집으로 들어와서 오빠를 붙잡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아, 왜 나 없을 때 데려오는데? 야, 씨, 오빠한테. 아니, 그러게 네가 집에 있으시든가. 아, 짜증나. 사진이라도 보여줘. 아, 우리 자기야는 사진 잘 안 찍어서 없단 말이야. 다음에 또 데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으시지. 남매 사이에 우애가 워낙 좋다 보니까 참 귀엽더라고요. 딸아이는 자신의 오빠가 꽁꽁 숨기는 여자친구가 엄청나게 궁금한 듯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딸아이가 궁금해하며 몇 주가 지난 어느 주말,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를 또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할 것이라며 언제를 주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결혼할 나이가 되더니 기특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딸아이도 드디어 얼굴을 보는 거라며 기대를 가득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고 아가씨는 또 양손 가득 무언가를 사왔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흐뭇했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딸아이는 오빠 여자친구 오면 바로 먹을 것을 거실로 내가겠다고 말하며 불이 나게 부엌을 향해 뛰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아가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저희 부부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또 사왔냐고 인사치레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렸고 거실에 서 있던 저희 모두는 반사적으로 소리의 근원지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딸아이가 유리잔과 과일 접시를 담은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더군요. 저희 모두 사색이 되었죠. 야, 너 발에서 피나잖아. 일로 와서 안겨봐. 아니 얘가 미쳤나? 너 정신 어디다 놓고 다녀? 유리 밟지 말고 천천히 안겨봐. 야, 너 피 많이 난다. 병원 가야겠네. 아들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고 유리밭으로 엉망이 된 곳에서 무사히 동생을 안아 데리고 빠져나왔고 그렇게 딸아이의 상처를 보니 커다란 유리 조각이 발등 위에 박혀 피가 철철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평소 유쾌한 성정의 아이기도 하고 가족 중에서 막내라 엄살도 많이 심한 편인데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만히 오빠 품에 안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저도 아내도 그리고 아들 녀석도 딸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고 왜 그러냐고 딸아이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나 발이 너무 아픈데 병원 먼저 가면 안 돼? 라고 작게 웅얼거리듯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밑에 차에 시동을 걸겠다고 현관을 나섰고 딸아이는 아들 녀석의 등에 엎여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은 제가 정리하겠다고 했고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다들 딸의 발에서 철철 나오고 있는 피에 너무 놀라 패닉이었거든요. 아내와 아들은 정신없이 나가서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아가씨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딸아이의 상태가 너무 걱정스러웠지만 집안 전체에 퍼져 있는 유리 조각을 치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가씨의 분위기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미안하지만 다음에 우리 쪽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했었는데 아가씨는 평소와 달리 말갛게 웃는 얼굴이 아닌 하얗게 질린 얼굴로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집을 나서더군요. 그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가족들은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찢어졌기 때문인지 발등을 꿰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경이 다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며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딸아이가 심상치 않은 상태더군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도 그동안 아껴서 몰아서 쉬려고 쓰지 않은 연차를 몰아서 쓰질 않나.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방에서 나오질 않고 가만히 틀어박혀 있질 않나. 그렇다고 밥을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처음 저희 가족들은 딸아이에게 휴식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저 내버려 두었는데 점점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은 틀어박혔다가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고 울면서 깨어나기를 수차례. 저와 아내는 상의 끝에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점점 예민하게 구는 듯한 딸아이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자끼리 이야기해보겠다고 아내는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갔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이야기해보자, 싫다, 이런 실갱이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딸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마침 그때 아들 녀석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딸아이의 방문을 서성이던 아들 녀석은 동생 상태가 아직도 저렇냐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아내가 딸아이의 방문을 열고 나왔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아이의 모습에 딸은 이라고 말을 하니 일단 내버려둬야 할 것 같아 라고 아내는 대답했죠. 아들과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거실에 앉았고 아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모르고 있었니? 지금 여자친구가 민지 학창시절에 왕따를 시켰던 사람이었단 건 말이야. 아내의 말에 아들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여보, 왕따라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엄마, 진짜예요? 사실 저희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른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부부가 규모가 꽤 큰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엔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웠어요.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와 아내는 돈을 벌어야 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야 했어요. 아내라도 딸아이 곁에 남겨두고 싶었었죠. 그 당시 딸아이도 10대의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기엔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여의치가 않더군요.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도 전부 빚이었고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도 없었거든요. 저와 아내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랬으면 안 되었다 싶긴 했지만 딸과 아들에게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 저희 집 사정을 설명해 주었고 저와 아내는 떠나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아마 저희는 그때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의젓함을 강요했던 것만 같네요. 아들 녀석은 그럼 자신은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대학을 휴학을 하고 군대를 일찍 가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혼자 남겨지기 싫다는 듯 굴더니 이내 결심을 굳힌 듯 언제 다시 함께 살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2년 내로 무조건 함께 살게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군대로 떠났고 딸아이는 홀로 남았죠.
저와 아내는 빚을 갚고 안경점 미천을 만들기 위해 정말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죽어라 일만 했어요. 밤에 오늘 하루를 마친 딸아이에게 걸려온 전화나 간혹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남매가 함께 걸려온 전화가 저희 부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법도 한데 아직 어린 동생 때문인지 휴가를 나오면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만 가지더군요. 어린 나이에 그런 책임감을 지우게 한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의젓한 것이 흐뭇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운이 좋게 저희가 시골에 버려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값이 올라 정말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었고 저희 부부가 밤낮 없이 일한 결과로 아득하다고만 느껴졌던 빚을 전부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2년 동안은 빚의 절반을 갚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래도 절반을 탕감하고 나면 여유가 생겨서 아내는 딸아이의 곁에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참 운이 좋았죠. 그렇게 장사 미천을 마련했고 딸아이와 아들 녀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서울로 이사를 했고 집도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약속했던 2년보다 반년 정도는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아들도 전역을 했더군요. 그동안 혼자 버텨준 딸아이가 그렇게 장하고 아들 녀석이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내 가족이 새 출발을 하던 날, 우리 모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었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무리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딸아이에게 이렇게 무심했었던 사실이 저와 아내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버텨야 했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어쩌다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혼자서 지내는 모습을 본 학생 하나가 학교에 소문을 냈고 그게 와전이 되고 또 되면서 저와 아내는 야반도주로 딸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딸아이는 버려진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녀석도 군대에 가서 연락이 잘 되지 않으니 소문이 또 더해졌고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아무리 빚을 갚는 것이 중하다고는 하지만 딸아이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주었어요. 남들처럼 학원비를 마음껏 내주진 못했지만 아이가 혼자 생활하고 남을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아껴서 썼더군요. 저희가 집을 합칠 때 딸아이의 통장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보낸 생활비가 거의 80% 정도는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저와 아내는 정말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알뜰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아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보내준 큰 돈을 딸아이는 막 쓸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목격한 학생이 딸아이가 술을 팔러 다닌다는 헛소문을 내게 되어 딸아이는 그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 정도였다고만 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졌고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더군요. 마침 폭행을 크게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들 녀석이 말도 없이 동생을 놀래키겠다고 서프라이즈로 군대에서 말년 휴가를 나와 상처투성이인 딸아이를 보게 되었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당장 부모님께 이야기하자는 오빠를 동생이 울면서 뜯어 말렸더군요. 짐을 더 이상 얹어줄 수 없다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숨겨왔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들 녀석은 그 다음날 학교로 무작정 찾아가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뵙고 상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런 상황까지 방치한 동생의 담임에게도 아들은 무척 화를 냈고 언론에 제보하겠다,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교무실에서 아주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더군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교무실에 내려와 길길이 날뛰는 아들 녀석을 뜯어말릴 정도였다고 해요. 아들 녀석은 전날 밤에 그쪽으로 밤새 무슨 법이 어떻게 있는지 공부를 해갔다고 했어요.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주 학교를 쑥대밭으로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저희 부부가 딸아이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오거나 그럴 수 없단 것을 아니까 방치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었겠죠. 아들이 눈을 뒤집으며 난리를 쳤고 실제로 경찰에게 신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라도 폭행으로 신고하니까 경찰차는 타야 되었고 그렇게 학교가 뒤집어졌다더군요. 학교에서는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과 딸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했다고 해요. 아들 녀석은 안 그래도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데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몇 년간 이 짓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니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났겠나요?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도 전부 고3이었는데 딸아이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걸로는 절대 넘어가지 못하겠다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절대 사회봉사나 며칠 정학으로 끝나지 않고 무조건 학교를 전학시키라고 못을 박았대요.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이 고3이니 제발 그것만은 말려달라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아들 녀석은 정말 그렇게 가해 학생들을 강제 전학을 시켰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을 테죠. 아들 녀석은 그때 그랬대요. 자신이 동생의 마지막 10대를 지옥처럼 보내게 해놓고 당신 자식들은 잘 살게 내버려둘 줄 알았냐고요. 학교 측에서도 딸아이가 왕따당한 시간이 실제로 길고 피해가 큰 상태였고 방치와 다름없이 내버려뒀기에 언론에다 제보하겠다는 아들 녀석의 말이 무서웠던 것인지 서둘러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이 사실은 두 사람만 알기로 했다더군요. 다행히 아들 녀석이 성인이라 딸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 저희에게 어째 연락 한 통 안 온 건가 했더니 딸아이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학기 초에 부모님의 연락처를 적는 곳에 오빠 번호만 적었다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괴롭힘 당하면서도 잘 살겠다고 아득바득 도끼를 품어서 공부와 알바만 몰두했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했고 장밋빛 인생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과 딸이 그저 혼자서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울 뿐이었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해 학생 중 한 사람이 지금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였다더군요. 아들 녀석은 그때 전역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년 휴가에 나와 그렇게 학교에 깽판을 치고 결과나 그런 것들은 동생으로부터 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아들 녀석이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동생인 딸아이를 회유할까 걱정돼서 매일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켰기 때문에 아들 녀석은 가해 학생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딸아이의 처우가 개선되자 학교에 또 소문이 나서 남은 기간 동안 아무도 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그 시절 그런 어두운 과거를 남매에게 주었던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저희 부부는 너무 죄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다가 말없이 또 한참을 앉아서 생각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와 아내는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꼭 안아주었어요. 딸아이는 그제서야 아이처럼 저희 부부의 품에 안겨 엉엉 울더군요. 얼굴을 보자마자 10년이 된 세월이 흘렀어도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소리치듯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딸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여자친구인 그 가해 학생과 함께 말이에요. 아마 그 학생도 딸아이가 유리잔을 깨서 다친 날 서로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 하얗게 질렸던 것이겠죠.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길길이 날뛰는 아들 녀석의 모습에 저희 모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여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 당시 자기가 너무 어렸고 무지했다고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지금 자신은 너의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용서해주면 안 되냐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군요. 참 그 광경을 보고 저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지르며 네가 뭔데 여길 오냐면서 그 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제가 나서서 그 가해 학생을 일단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도 딱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데 딸아이에게 그것조차 상처가 될까 염려되어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저런 여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라며 동생을 달랬고 딸은 그런 아들의 말에 자신이 죄인이라며 미안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또 오열을 하고 아내는 가슴을 치면서
이러고도 자신이 엄마냐며 엉엉 울었고 저 또한 비참함과 참담함에 뒤섞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딸아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아들 녀석은 헤어진 모양이더군요. 그 여자가 종종 저희 집을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아들 녀석이 나가서 한바탕 난리를 하고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는 당시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가족 전체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딸아이와 심리 상담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혹 또 인지하지 못하는 커다란 상처가 있을지 겁이 나서 말이에요. 아내는 딸아이만 걱정을 하는데 저는 저희에게 보여줄 정도로 진지하게 만났던 여자와 한순간에 이별하게 된 아들의 마음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 아들에게 괜찮냐고 넌지시 물어보니 머뭇거리더니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자꾸 자식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만 만드는 것 같아 참 뭐라 대꾸해줄 말이 없더군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늦었지만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을 하니 아들은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일조차 부모인 저희가 나서서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참담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들과 딸을 살뜰히 보살피는 중인데 여전히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질타의 말이든 조언의 말이든 뭐든 말해주시면 달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시길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